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뭔가 좀 더 잘하죠. 이렇게 한 번씩 보시니까. 그 다음에는 전주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오래된 외작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로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분석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승호 선생님이십니다. 지승호 선생님. 인터뷰였죠.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는 전문 인터뷰 지승호 선생님이십니다. 지승호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게 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그 사람이 유명 인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아니 뭐 김어준, 공지영, 강신주 등등 뭐 유명하다 싶으면 지승호 인터뷰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 해석하는 게 없는데 노회선 의원님 있으십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일단 불러보셨습니다. 자, 모두 바쁘신 분들이신데 요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번씩 들어주시는데요. 일단 노회선 의원님 요즘 뭐 어떻게 지내셨고? 예, 요즘에 선소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표소했고 올해는 선소했고 또 최근 선거에서는 또 아주 부끄러운 성적도 얻었고 그래서 흔히 이제 저 같은 처지를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와신상담 혹은 절치부심의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방학을 맞아서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주환 교수님께서 어떠신가요? 이제 학기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아직 학기가 안 끝나가지고요. 예,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많이 보여주시나요? 예, 저도 이런 도덕적 혐오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다른 뭐 가족 간의 갈등과 협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은 학기 말이라서 예, 수업 준비 뭐 이런 것들이 더 바쁘고요. 예. 지승호 선생님은 뭐 무슨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얼마 전에 저기 서민 교수님의 기생충 인터뷰에서 책이 나왔거든요. 정유정 작가라고 7년에 맡았던 정유정 작가 인터뷰에서 책이 나왔어요. 예, 잘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번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봐야겠죠. 왜 이 자리에 내가 들어 나왔을까?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건 반대쪽에서 지승호 선생님은 이 자리에 어쩌다가 저는 뭐 일단 좀 섭외를 받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사실 또 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수락한 이유는 이게 제가 세 분 팬이라 그냥 구경 오는 것보다 무대 한 자리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죠. 예, 전주환 선생님은 오늘 초청받은 이유에 대해서 어떤?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스티븐 피커 같은 진화 심리학자들이 예전부터 하이트의 연구를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런 빈서판이나 이런 책에도 하이트 연구를 스티븐 피커가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통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오래된 연장통이나 뭐 이런 데서 하이트 연구를 많이 소개를 했고 하이트가 뭐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마 본인도 자신이 진화 심리학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이런 도덕이라든지 혐오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 진화 심리학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혐오라든지 도덕을 연구하는 유행에 편승해서 저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좀 기존에 뭐 이런 오래된 연장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말씀을 많이 한 걸 보시고 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자리에 오라고 전화로 부탁받았을 때 제가
주체적 이름을 보고서 수락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읽지 않아가지고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줄을 모르고 수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을 받아보니 당황했는데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두껍긴 하나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읽기 쉽게 얘들도 실험들이 많이 들어가서 좋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제 미국 정치 현실에 대한 저자 특유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만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전개되는 양상은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고민이 맞닿는 부분이 많아서 좀 저도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책 얘기를 처음에 조금 소개 차원에서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대체로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독자보다는 일단 책을 사고 오신 분 혹은 잠재적 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통해서 모였으니까 책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내용이 뭐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책은 이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메타포를 그대로 갖다 쓰자면 코끼리, 우리의 감정이라는 코끼리 위에 올라타 있는 그 기수, 그러니까 코끼리를 모는 기수인 우리의 나약한 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니 이성은 정령의 노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성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은 감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내지는 감정에 끌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조나선 하이트는 심리학자로서 도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로서 휴메의 말이 궁극적으로 옳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존재다.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고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 가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수인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코끼리를 이해하고 코끼리가 어떻게 슬퍼하고 기뻐하고 행동하는지를 알므로써 다른 코끼리에 타고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짧은 요약이니까 직접 읽어보시면 풍부한 사례와 이제 엄밀한 논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일단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의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제 얘기만 들으면 좀 서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전주환 선생님께 이제 어떤 학자로서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 등등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좀 더 책에 아무래도 제가 책에 대해서 아까는 잘 됐는데, 네. 약간 혐오감이 됐어요. 네, 파트 3개로 나눠졌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책에 충실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파트 3개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파트는 노정태 사회자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도덕 판단, 즉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코끼리의 기수가 올라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추론에 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한다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런 다분히 정서적인 직관이 우리의 도덕 판단을 주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